나는 치매가 아니야. 새벽 5시 30분. 김정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40년 넘게 새벽잠이 없었다. 남편과 떡집을 시작했던 32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는데 무릎이 시큰거렸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쑤시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정수는 투덜거리지 않았다.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박유진이었다. 정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는 요새 이상할 정도로 자신을 챙겼다. 응, 6시까지 시장 가야지. 어머니, 요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70 넘으신 분이 매일 새벽부터. 아직 팔팔한데 뭘? 일 안 하면 더 늙어. 유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보온병을 내밀었다.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제가 어제 한의원 가서 관절에 좋다는 한약 지어왔어요. 아침마다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런데 난 멀쩡한데 왜 자꾸 약을? 어머니, 아프기 전에 미리 챙기는 게 효도죠. 준석이가 어머니 건강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유진은 보온병 뚜껑에 짙은 갈색 액체를 따라 주었다. 정수는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자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쓰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잖아요. 다 드세요. 정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남은 한약을 들이켰다. 유진은 흡족한 표정으로 빈 뚜껑을 받아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시장은 벌써 활기가 돌고 있었다. 정수는 30년째 같은 자리, 골목 끝 모퉁이에 있는 정순떡집 셔터를 올렸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가게에 들어왔다.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백설기 준비했어요. 두 판이죠. 김 사장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정수는 멈칫했다. 어제 전화하셨잖아요. 오늘 아침 10시까지 백설기 두 판 준비해달라고. 아니요, 저 전화 안 했는데요. 아, 맞다. 미안해요, 사장님. 제가 깜빡했네요. 정수는 황급히 다른 떡을 포장했다. 손님이 나간 후 정수는 주문 노트를 펼쳤다. 분명히 어제 적었을 텐데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상하네. 분명 적었는데 머리가 지끈거렸다. 저녁 6시 집에 돌아온 정수는 현관에서 유진을 마주쳤다. 어머니, 안경 어디 두셨어요? 안경? 가방에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정수는 가방을 뒤졌다. 안경이 없었다. 이상했다. 분명 가게 문 닫을 때 가방에 넣었는데. 분명히 넣었는데. 어머니, 혹시 가게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제가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유진은 집안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다. 10분쯤 지나자 화장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찾았어요. 세면대 서랍이요. 정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유진이 세면대 서랍을 열어 보이자 정말 안경이 거기 있었다. 내가 왜 여기에?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새 자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순의 가슴 속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월요일 아침, 정수는 가게 열쇠를 찾지 못했다. 평소에는 늘 현관 열쇠 거리에 걸어두는데 거기에 없었다. 어머니, 혹시 가방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유진의 말대로 가방을 확인하자 열쇠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안 넣으셨으면 누가 넣었겠어요? 화요일 오후 단골 손님 박 여사가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저 오늘 오후 2시에 송편 예약했잖아요. 아직이에요? 정수는 당황했다.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주문 노트에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수요일 저녁 유진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가게 문 몇 시에 닫으셨어요? 6시에 닫았지. 진짜요? 제가 4시쯤 지나가면서 봤는데 벌써 문 닫혀 있던데요.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5시까지 손님을 받았고 6시에 나왔는데 목요일 새벽 정수는 악몽을 꾸고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치는데 TV 리모컨이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었다. 누가 여기에 올려놨지? 금요일 아침 유진이 다시 한약을 가져왔다. 유진아, 이 한약 먹으면 자꾸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 어머니, 그건 한약 때문이 아니라 피로 때문이에요. 오히려 한약이 기력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비싼 돈 들여서 지은 거예요. 제 마음도 생각해 주세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의심하는 건 내가 너무 한 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시장이 한산해지자 옥자가 정순의 가게로 찾아왔다. 정순아, 너 요새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옥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정순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같이 강화도 가기로 했잖아. 한 달 전부터 계획 세웠는데 그날 갑자기 전화해서 못 간다고 했어. 목소리도 힘이 없고. 정수는 그런 전화를 한 기억이 없었다. 아니, 강화도 가기로 한 약속 자체가 기억나지 않았다. 옥자야, 나 진짜 그런 전화했어? 정순아, 솔직히 말할게. 너희 며느리 믿지 마. 무슨 소리야? 나 지난주에 봤어. 내가 가게에서 떡 만들고 있는데 유진이가 와서 어머니 오늘 피곤하시죠? 제가 일찍 문 닫을게요라고 하더라고. 너 멀쩡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옥자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슈퍼에서 유진이 만났는데 얘가 나한테 요새 어머니가 치매 초기인 것 같아서 걱정이래. 내가 무슨 소리냐고 정순이 멀쩡한데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 정순아, 너 떡집 건물 4명이지. 남편 보험금도 있고. 다 합치면 몇 억이야? 그 여자가 내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옥자의 말이 정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옥자야, 그럼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 너 안 미쳤어. 누군가 너를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정순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아들 준석이 앉아 있었다. 옆에는 유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석아, 오늘 무슨 일이야? 앉으세요, 엄마. 준석의 표정이 심각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준석은 테이블 위에 주문 노트를 밀었다. 엄마, 이거 유진이가 가게에서 가져온 건데 주문 누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새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약속도 까먹으시고. 준서가 그건 엄마, 지난주에 가스불 켜놓고 나가신 것도 있잖아요. 유진이가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정수는 숨이 턱 막혔다.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나 가스 절대 안 켜놓고. 어머니,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어들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저는 그냥 어머니 걱정되어서 오빠한테 말씀드린 건데.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고. 준석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절 때 엄마가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상하다 싶었어요. 내가 언제? 그리고 제 생일도 헷갈려 하셨잖아요. 12월 5일인데 12월 15일이라고.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기억이 없었다. 엄마, 우리 병원 한 번만 가봐요. 제발. 준석의 눈빛에는 연민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정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 아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믿는다. 나는 분명 멀쩡한데. 일주일 후 유진은 정순을 은행에 데려갔다. 어머니, 요새 적금 이자가 너무 낮아요. 제가 좋은 상품 알아봤어요. 노인 전용 고수익 신탁이래요. 신탁? 그게 뭔데? 어머니, 그냥 서류에만 사인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정수는 펜을 들었다가 멈칫했다. 유진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너무 조급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사인하세요. 잠깐만. 내가 좀 읽어보고. 창구 직원은 두 사람을 한참 지켜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고객님,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인데 괜찮으세요?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그래도 수익률이 높아서. 유진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리고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30%예요. 한 번 가입하시면 최소 5년은 묶이고요. 5년이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차피 안 쓰실 돈이잖아요. 유진이 정순의 팔을 붙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르신, 수익자가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네요. 네, 유진아,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유진의 설명이 빨라졌다. 창구 직원은 정순의 표정을 살폈다. 어르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3년 전 비슷한 사기 사건이 떠올랐다. 고객님,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직원은 접수증을 건네며 정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접수증을 펼쳤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조심하세요. 나중에 은행에 꼭 혼자 다시 오세요. 정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은행 직원도 알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옥자야, 나 도와줘. 다음 날 오전 정수는 옥자를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순아,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거야. 우리 증거 모아야 돼. 증거. 응.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 그리고 유진이가 너한테 뭘 하는지 증거. 정순과 옥자는 서울 시내의 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이 시간에 걸친 검사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물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10월 24일 목요일이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좋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결과를 설명했다. 어머님, 검사 결과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기억력도 또래 평균보다 훨씬 높으세요. 정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럼 제가 멀쩡한 거예요? 치매 아닌 거죠? 네,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주변에서 할머니를 이상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학대에 대해 설명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증상들, 물건 숨기기, 약속 조작하기, 이런 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에요. 그리고 한약의 수면제를 탔다는 의심,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의사는 진단서 2장을 작성했다. 인지 기능 정상 소견과 심리적 학대 가능성 소견서. 옥자의 도움으로 정수는 집 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구입해 설치했다. 거실 책장 뒤에 하나, 주방 찬장 안쪽에 하나, 자신의 방 화분 밑에 하나, 그리고 한약을 마시는 척하고 싱크대에 버렸다. 신기하게도 며칠 만에 정순의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주문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일주일 후 녹음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 수요일 오후 유진이 집에 혼자 있을 때였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다. 응, 잘 되고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아들, 완전히 내 편이야. 이제 시어머니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은행 거는 좀 실패했는데 괜찮아. 다음에 다시 시도할 거야. 치매 진단서?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아는 의사 있거든. 돈 좀 주면 진단서 위조해줘. 안경이랑 열쇠 숨기는 거 아들이 다 봤어. 완전히 속았어. 히히. 한약? 그거 효과 좋아. 수면제 갈아서 넣고 있어. 먹으면 머리 멍해지고 기억력 떨어지거든. 진짜 치매 같아 보이더라. 하하.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 늙은이 재산 받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녹음이 끝났다. 정수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 그동안 유진이한테 속고 있었구나. 바보같이.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진짜로. 믿었던 유진이가 날 미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토요일 오후 정수는 아들을 불렀다. 준서가 오면 알아. 꼭 혼자 와야 돼. 유진이는 꼭 두고 와. 저녁 7시 준석이 도착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앉아. 준서가 이것부터 봐. 정수는 봉투를 꺼냈다. 정신과 진단서,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정상, 소견 치매 소견 없음. 이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나 치매가 아니야, 준석아. 준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정수는 노트북을 켰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완전히 내 편이야. 이제 시어머니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치매 진단서? 돈 주면 위조해줘. 한약? 수면제 갈아서 넣고 있어. 효과 좋아. 녹음이 끝났다.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이게 무슨, 내 아내 유진이가 엄마한테 한 짓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물건 숨기고 한약에 수면제 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 계획적이었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준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리고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 날 안 믿었다는 거야. 난 내가 믿어줄 줄 알았어. 40년을 키웠는데, 대학 보내느라 떡집에서 밤새 일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넌 며느리 말만 들었어. 나를 정신 놓은 노인네라 생각하고. 엄마, 죄송해요. 준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의심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같이 이렇게 속기만 했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준서가 이제 내가 엄마를 도와줘야 돼. 유진이를 막아야 돼. 준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엄마,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월요일 아침 준석은 회사에 휴가를 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녹음 파일, 진단서, 은행 서류를 모두 보여줬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 재산 편취 시도, 그리고 노인 학대입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정순의 집에 있었다. 어머니, 오늘 한약이요? 됐어. 안 마실래?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만 연기해. 나도 이제 다 안단다.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다는 것. 내가 나한테 한 짓들. 내 전화 내용도 다 녹음해뒀다. 유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본 모습이 드러났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말투까지 바뀌었다. 처음부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준석이 들어왔다. 뒤에는 경찰 2명이 따라왔다. 박유진 씨 사기 미수 및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 나 억울해. 유진아, 조용히 따라가. 나도 내가 한 짓들 다 알게 됐어. 녹음 파일도 진단서도 다 있어. 준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다. 아이씨, 재수 더럽게 없네.
조금만 더 있으면 됐는데. 너 사람 맞니? 정말 그게 우리한테 할 말이야? 어차피 늙은이 재산 쓸 데도 없잖아. 내가 가져가서 좋은 데 쓰는 게 낫지. 경찰이 유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유진은 끌려가면서 정순을 돌아봤다. 그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빨리 죽었으면. 그만. 경찰이 유진을 끌어냈다. 그리고 쿵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정순과 준석만 남았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고생했다, 준석아.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히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앞으로 어떻게 용서를? 이제 됐어. 끝났으니까.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엄마, 이혼도 바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매일 찾아뵐게요. 엄마와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요. 그래. 고맙다. 준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다. 3개월 후 정순떡집 사장님, 인절미 2판이요. 네, 손님. 준비 다 됐어요.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김포 전통시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정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포장했다. 70대지만 손놀림만큼은 230년 전과 다름없었다. 정순아,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옥자가 건어물 가게에서 손을 흔들었다. 칼국수 어때? 좋지. 가게 문이 열리고 준석이 들어왔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엄마, 점심시간이세요? 아이고, 또 왔니? 회사는? 저도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옥자랑 칼국수 먹기로 했어.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요즘 그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어머니를 찾았다. 회사 일이 바쁠 때면 저녁에라도 꼭 들렀다. 주말이면 시장 청소를 도왔고 가게 정리도 함께 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녹음 파일과 진단서, 은행 직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유진은 사기 미수, 재산 편취 시도, 노인 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다. 유진의 가족들이 합의를 요청하며 찾아왔지만 준석은 단호히 거절했다. 어머니께 한 짓을 생각하면 합의는 없습니다.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다. 준석은 홀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결혼 5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됐지만 후회는 없었다. 엄마, 그나저나 요새 단골 손님 많이 늘었다면서요? 응, 소문이 났나 봐. 입소문 타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 당연하죠. 떡도 맛있고 사장님도 정정하시고. 정수는 웃었다. 사건 이후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다. 한약을 끊고 나니 머리도 맑아지고 밤에 잠도 푹 잤다. 준석아, 네 엄마. 다신 속지 마라. 사람 보는 눈 키워. 다음에 여자 만나면 엄마한테 먼저 보여. 네. 근데 당분간은 연애 생각 없어요. 엄마 모시는 게 먼저예요. 뭔 소리야? 너 나이가 몇인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나중에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 만날게요.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았다. 정순아, 빨리. 배고파 죽겠어. 옥자가 가게 밖에서 손을 흔들었다. 알았어, 알았어. 지금 간다. 정수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잠갔다. 아들과 친구와 함께 골목을 걸어갔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가게 유리문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다. 30년 전통 정순떡집. 정직하게, 건강하게 영업합니다. 정수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